어제는 한미 정상 간의 워싱턴 선언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선언했다고 워싱턴 선언인데 외신도 워싱턴 디클러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냥 정상회담은 메이저 언론에서 크게 다루는 일이 잘 없지만 이번 워싱턴 선언은 이미 BBC, 로이터, CNN, 워싱턴 포스트 등등 메이저 언론사들에서 대서특필 중이에요. BBC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핵무기 딜을 했다고요. 한국의 극좌 찌라시 언론들은 일제히 냉전 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되지도 않는 말을 시작했고요. 다소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극좌 커뮤니티, 클리안 같은 곳에서는 우리가 핵무기를 뺏겼다고 윤석열의 패배라고 따대는 중입니다. 우리가 언제 핵무기가 있었습니까? 뺏기게? 그리고 냉전이라 북괴 핵이 떨어지면 엄청 뜨거울 건데 그것보다는 냉전이 낫지 않아요? 쟤네들이 이를 악물고 까대는 건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뜻이죠. 이미 윤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 기조에 걸맞는 성과를 꽤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어떻게든 북괴 제재를 풀어보려고 미국에 한번 가면 매번 조 단위로 미국 무기를 사왔어요. 그리고 따라간 한국 기업인들은 매번 미국에 조 단위 투자를 약속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한 번도 미국에 국빈 방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상회담을 2분 만에 끝내고 나온 적도 있으니까 말 다 했죠. 정상회담 시작 전에 컵라면에 물을 부었는데 정상회담 끝나고 나왔는데 컵라면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직 안 익었거든. 그런데 윤통은 아직 방문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최종 집계는 안 나왔는데 이미 미국 기업들에게서 10조 가까운 투자를 약속받고 양이 원형의 헛소리처럼 투자 약속을 하고 온 게 아니라 투자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게다가 워싱턴 선언까지 하고 오는 거예요.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워싱턴 선언, 왜 관심을 갖는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빠르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워싱턴 선언의 주요 포인트는 우선 핵 보복을 명문화한 거예요. 기존 문재인 정부의 그리고 북괴와 대화를 하려고 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는 한마디로 평화, 대화, 대화였습니다. 상대는 평화로 올 생각이 전혀 없고 대화를 할 생각이 전혀 없고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은 더더욱 없는데 이건 제 생각에 아마도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게 아니라 그냥 북괴가 자기 입으로 반복적으로 수십 차례 얘기하던 거예요.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앞으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끼리만 앉아서 포기를 시키려면 이걸 해주자, 저걸 해주자, 이걸 퍼주자, 저걸 퍼주자 이런 헛소리들을 떠들고 있었던 거예요. 상대는 미사일을 계속 쏴대는데 사실 우리끼리는 아니죠. 문재인 떨거지들끼리 저건 미사일이 아니고 발사체야. 우리는 여전히 평화로워. 이러고 정신승리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워싱턴 선언은 이와는 아예 반대로 북괴가 핵무기를 사용하면 한미는 핵무기로 보복한다고 명문화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북괴가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괴를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전환이에요. 북괴의 핵은 형제의 핵이다. 절대로 우리에게 쏘지 않는다. 형제의 핵이라서 우리한테 쏘더라도 우리가 맞아도 안 죽는다. 이런 개미친 소리에서 벗어나서 북괴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겁니다. 자, 이분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 국가안보실 1차장과 2차장을 역임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친중으로 경도되도록 그 정책을 펴는데 큰 기여를 했죠. 바로 그 당시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둘이 큰 역할을 했는데 그 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광장에도 올라가는 그 일을 벌였던 사람들이죠. 그런데도요, 이 김규현과 윤병세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감방을 가지 않은 거의 유일한 사람들일 겁니다. 거기다 이 사람 종교가 기독교도 아니고 몰몬교예요. 그러니까 몰몬교 뒤에는 우리가 딥스테이트의 원흉이라고 하는 프리메이슨이 있는데 그 프리메이슨이 뭡니까? 일루미나티다, 로마 카톨릭이다, 로스차일드, 유대금융자본, 미국 민주당이 연결되어 있는 그와 같은 세력들인데 그 김규현 씨의 정체가 뭔지 굉장히 이상하죠. 그런데 왜 이런 몰몬교도 출신을 국가정보원장으로 앉혔을까? 그러니까 이 김규현을 국가정보원장으로 추천했던 사람을 이제 그 근본을 의심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프리메이슨의 명령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을 감시하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의 명령을 진짜 제대로 따르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뒷배경이 뭔지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 북에 김정은에게 USB 하나를 넘겨줬는데 그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죠. 끔찍한 국가 기밀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USB는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그 만드는데 한두 명이 관여한 게 아니에요. 최소한도 150에서 200여 명은 거기 참여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그런데 본인이 국가정보원장직에 앉아서 내부에 있는 간첩 문재인을 도왔던 사람들도 간첩 조력자로 역시 마찬가지로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떠한 조사 수사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간첩을 도와주면은 간첩 조력자가 됐죠.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구속시킬 수 있는 절체적인 그 구체적인 증거는요, 이 김정은에게 넘어갔다가는 USB입니다. 그런데 이 USB를 찾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재인과 전직 국정원장 서훈, 박지원들도 아직 구속이 안 되고 있고, 서욱 국방장관도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정보원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문재인이가 북으로 넘긴 USB를 찾아냈으면 송영무라고 하는 자가 국방장관 퇴임한 이후에 한국자유촌연맹의 그 총재로 가서 그 안에서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다 밝혀졌을 거예요. 그러면 자유총연맹에 있는 친북 세력들, 간첩 세력들도 색출할 수 있었을 것이고, 자유총연맹도 강력한 우리의 반공 전사로서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다가 이 자유총연맹은요, 그 회원이 35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북이나 중국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전문용어로 인지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Cognitive Warfare가 되겠는데, 이 인지전쟁이라는 건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짓말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유를 중시하고 또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그런 정권을 붕괴, 파괴시키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가짜뉴스들이고 인지전인데, 이것을 자유총연맹 같은 조직에서 막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유총연맹은 그런 짓은 전혀 못하고 무슨 엉뚱한 무슨 자선사업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북에 넘긴 USB를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문재인이 중앙선관위를 동원해서 저질렀던 사전투표제, 부정선거, 국내 마약 유통 카르텔 이런 것들을 조기에 조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짓말로 당선된 국회도 해산할 수 있는 일이 발생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수많은 그 악법들이 국회를 해산시킴으로 무효화될 수도 있었겠죠. 검수완박도 무효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규현 국가정보원에서 문재인의 USB를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수사하기가 힘들어진 것이죠.